소박지별을 수강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우리는 지금 율곡의 소박지별의 2편 수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기 마지막 돈독, 처음과 끝이 돈독함에 대하여 돈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돈독은 무엇인가? 항상 그렇지만 율곡은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신이 살피건대 자기를 수용하는 공부는 앞에서 자세하게 다 말하였지만 오히려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있을까 염려하여 돈독장을 그 다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경에서 말하기를 누구나 시작은 있으나 끝을 보는 것은 드물다. 이 돈독이라는 것은 끝맺음을 돈독하게 하라 라는 의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처음에는 막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 잘해야지 하고 시작은 하지만 끝까지 잘하기는 힘들죠. 끝맺음을 잘하는 것,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율곡도 역시 그 끝맺음을 잘하라 라는 뜻으로 돈독장을 두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독, 여기 보면은 처음에 돈독에 대해서 돈독의 효과를 바로잡는 것, 그리고 효과를 말한 것, 그리고 게으름에 대한 폐단을 반대로 말한 것. 이 돈독장에서는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돈독의 효과를 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증자의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증자는 말하였다. 선비는 넓고 굳세지 않을 수 없으니 책임은 무겁고 길은 멀기 때문이다. 여기 또 책임은 무겁고 길은 멀다. 정말 나옵니다. 또 증자와 사, 불가의 불홍이 임중이 도원이다. 이 임중도원이라는 말이 참 대단한데, 이 선비는 불가의 홍이, 그러니까 넓고 굳세지 않을 수 없으니 임무는 무겁고 길은 멀다. 이게 도는 이 길도자죠. 길이 멀다. 그러니까 이게 군자는 참 이게 임중도원이라는 말이 또 중요한데, 임무가 무거워요. 임무가 무겁고 갈 길은 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끝까지 가야죠. 그 무거움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이제 군자의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홍의, 아까 얘기했죠. 불가의 불홍이라. 임중이 도. 그러니까 이게 홍의, 넓고 굳세고, 이 군자가 얘기하는 것은 넓고 굳세고, 의는 이제 굳세고 참을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군자는 너그러우면서 굳세야 되는데, 왜냐? 너그러우면은 용납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많고, 넓으면 또 실는 것이 많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굳세면은 잡아서 지키는 것이 견고하고, 참을성이 있으면 짐을 짓는 것이 오래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중도원, 임무가 이게 홍의하기 때문에 임무가 무겁지만 길이 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임무가 무겁고 길이 멀지만 그래도 임무를 완수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럼 무엇이 그렇게 무겁고 힘드냐? 바로 인입니다. 인. 군자는 인을 자기 책임으로 삼기 때문에 무겁지 않은가? 죽어야만 그칠 것이니 멀지 않은가?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인을 자기 책임으로 삼아요. 이위 기임. 인은 인을 자기의 책임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불역중화. 그러니까 또한 이게
무겁지 아니한가. 이거 무거울 중자죠. 인, 이위 부력, 인, 기임이 부력 중화. 인을 자기 책임으로 삼으니 또한 무겁지 아니한가. 이게 지금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 논어 가급적이면 논어나 이 뭐랄까 그 대학 그 사서에 나오는 말들 그리고 또 주역이나 뭐 이런 서경이나 시경 이런 나오는 말들은 제가 가급적이면 원어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일단 번역본을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원문을 알고 있으면은 그 또한 좋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인, 이위, 기임하고 불력, 중화라 딱 하고 그 다음에 사 죽을 사죠. 사, 이후 이니 이후 이 이자고 기자고 여러분 헷갈리시죠? 이거는 몸기예요. 몸기. 나의 몸이 임무가 된다. 인이 그 자기 임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임무가 되는 것이니 불력, 중화 또한 무겁지 아니한가. 그리고 사 이거 죽을 사죠. 사 이후에 죽은 이후에나 그치다. 그칠 이자입니다. 이거는 죽은 이후에나 그치니 부력 원화 또한 이게 또 여기서 또한 멀지 아니한가. 이게 지금 불호에서 그렇지 아니한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선비는 넓고 굳세지 않을 수 없으니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바로 그게 책임이 왜 무거운가? 무슨 책임이 무거워요? 인을 책임으로 삼기 때문이다. 인을 책임으로 삼으니 무겁지 아니한가. 근데 그 인은 또 어떻게 돼요? 죽어야 그쳐요. 죽어야. 인은 죽어야만 그치니 참 또 멀지 아니한가. 죽기 전에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인이란 무엇인가? 이게 뭐 육아의 대단한 덕목이죠. 인이란 무엇인가? 인이란 마음에 있는 온전한 덕이라 했어요. 마음에 있는 온전한 덕인데 이것은 몸소 체득해서 반드시 몸소 체득해서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몸으로 아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랑 몸으로 아는 거랑은 다르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제 아침에 딱 칫솔에다 치약 딱 해가지고 이 닦죠. 이거는 뭐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이 닦아야 된다. 이거 말 아니고 그냥 몸으로 알아서 이게 왜 이러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몸으로 체득해서 힘써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 그 뭐가요? 인이. 그래서 임무가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항상 숨 쉬는 사이에도 이 뜻을 보존하여 조금도 게을리할 수 없으니 멀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맨날 그냥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죠. 매 순간순간.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뜻을 삼아서 열심히 계속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닦는 걸 게을리해서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하고자 하는 마음, 인을 책무로 삼고 항상 그 뜻을 보존해서 조금 더 게을리하지 않는 것. 항상 게을리하지 않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임중이 도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율곡이 마지막으로 그 하고 있는 얘기 돈독, 수기의 마지막 장 돈독. 그리고 계속하기로 군자가 여기 또 주역 얘기 나오네. 주역에서 군자가 하루 종일 조심하고 저녁까지 두려하면 위태로운 경우라도 잘못은 없을까. 군자 종일건건 석척야. 려는 누구라. 군자는 종일 건건 하루 종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그 건건은 열심히 그 일하는 거야. 건건해서 밤이 돼서 그 하루 종일 그 일을 열심히 조심 또 하면서 이제 밤이 돼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밤이 되면서 이게 속옷 저녁석이죠.
밤이 되면서도 석척약 두려워요. 그러면은 위태로운 경우라도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조심 또 조심조심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을 하루하루 그러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군자도 참 살기 힘듭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뭐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도요. 왕 노릇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뭔가 자기의 그런 어떤 이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죠. 왕뿐만이 아닙니다. 군자도 마찬가지예요. 군자도 되려면은 정말 힘들어요. 군자 노릇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또 여기 또 얘기 나네. 지극한 성이 쉼이 없는 것은 하늘의 운행이 씩씩한 것이고 군자 건건 석척이 하게 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쉼이 없을 수 없으므로 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군자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군자는 항상 매 순간순간을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리가 항상 운행하여 쉬지 않고 흘러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옛날 선현들이. 그래서 율곡도 계속 얘기해요. 근데 그 군자, 종일, 석척약, 무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하기를 군자가 하루 종일 조심하고 저녁까지 두려워하면 위태로운 경우라도 잘못은 없으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고 조심하고 두려워한다면 비록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잘못이 없다. 이게 사람이요 매 순간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면서 열심히 살면 어떤 위험에 처하더라도 위험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항상 순간순간을 열심히 성실하게 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자 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계속 나오기를 이 선왕은 새벽같이 일어나 덕을 밝히고 앉아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이 어스름 새벽에 깨끗이 씻고 그 덕을 크게 밝혀서 앉아서 아침 오기를 기다리면서 덕을 행하였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그냥 이 성찰하면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훌륭하신 임금님들은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요점은 무엇이냐? 덕을 쌓기 위함이죠. 덕. 그래서 여기 지금 또 그 전에 잠깐 그 덕을 근데 그 새롭게 하는 요점은 한결같이 하는 데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서 중간에 끊어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끊어지는 일 없이 매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일신, 우리신, 불일신 그런 말도 있죠. 매일매일 새롭고 또 새롭고 진실로 새롭고 일신기덕 그 덕을 날로 새롭게 해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자가 또 이야기하기를 군자의 학문은 반드시 날로 새로워져야 하니 여기 나오죠. 군자의 학문은 반드시 날로 새로워져야 하니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 날로 매일매일 새로워져요. 일일신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일일신이에요. 이게 세신자 이게 맞죠? 매일매일 새로워져요.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날로 진보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의 아침과 오늘의 아침과 내일의 아침은 다 다르죠. 매일매일 아침마다 다르듯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 그게 이제 그 새로워지는 것, 그게 이제 그 진보.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왔다리 갔다 해. 날로 진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날로 퇴보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새로워지지 않는 것은 하루하루가 퇴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진하지 않으면서 퇴보하는 것, 이것은 성인의 도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성인의 도는 나감도 물러남도 없다. 그래서 그 도에 도달한 것이 그 지혜를 얻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성인은 조금 예외예요. 성인은
일단 일반인들하고 다르죠. 왜냐? 왜 다를까요? 왜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과 범인은 무엇이 다를까? 그 나중에 그 조선 유학사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성인과 범인은 같은가 다른가. 성범심 동부덕론이라는 조선 후기의 그 호락 논쟁이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조선 유학자들이 벌였습니다. 맨날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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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성인과 범인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고민해서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이 유학을 보면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게 나쁜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좋은가? 뭐가 좋은가? 왜 나쁜가? 뭐가 나쁜가? 이런 거를 아주 치열하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요. 조선 성리학자들은. 이거 지금 지금은 이걸 읽고 계신 지금 제가 율곡도 마찬가지죠. 율곡도 성리학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피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조선 유학을 너무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한 말씀 드립니다. 조선 유학이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조선 성리학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사람들 보면 되게 욕해요. 되게 욕하는데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로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단하거든요. 지금 율곡만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 계속 인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인에 대해서 여기 게으른 패단은 조금 얘기하고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인의 도는 완전히 커서 체득하여 쉬지 않는 자가 아니면 거기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우리 얘기하기를 그 영가정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거울을 보고 얼굴에 때가 묻으면은 그 때를 닦죠. 때를 닦고 옷에도 역시 때가 묻으면 옷도 이렇게 닦아요. 먼지도 있고 그리고 방이 지저분하면 어때요? 방도 지저분하면 청소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신명 마음이 더러워지고 때가 묻고 이런데 이걸 갖다가 닦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너무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맨날 새롭게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군자는 밥을 먹을 때도 인에서 떠나지 않고 아주 급한 일에도 인에 머물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반드시 인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해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인해도는 지극히 커서 완전히 체득하여 쉬지 않는 자가 아니면 거기 이를 수 없다.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그러면 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을 일단 알아야 되겠죠. 알면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면 구하고 구하면 얻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서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두들기시오 열릴 것이요 구하시오 얻을 것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훌륭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는 좀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정작 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 알면 반드시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면 반드시 구하며 구하면 반드시 얻는다.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이러한 배움은 한평생의 일이었으면서 과연 급하고 구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데도 반드시 이 인을 떠나지 않았으니 어찌 도리를 터득하지 못했겠는가. 항상 인을 구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다 보면 중도에서 폐지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부지런히 힘써서 얻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야기하기를 오곡, 이건 맹자 얘기예요. 오곡이란 시합 가운데 좋은 것이지만 진실로 잘 읽지 못하면 피만도 못하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도 역시 성숙함에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잘 맞게 이 성숙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도 사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인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을 잘 함양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주자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 알갱이, 인의 알갱이가 있어서 그 알갱이를 잘 이렇게 그 인이란 싹을 잘 튀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산도 조금 다른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또 장자가 얘기해, 정자, 정몽이 얘기해서 말에는 가르침이 있고 행동에는 법도가 있고 낮에는 낮에 하는 일이 있고 밤에는 밤에 하는 일이 있고 밤에 얻는 것이 있다. 그리고 숨 한 번 쉴 때도 하명함이 있고 눈 한 번 깜빡함에도 보험을 보존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매 순간순간 되돌아보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돈독의 효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돈독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두 돈독하고 싶지만 돈독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게으름의 패단이다. 게으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자 얘기가 보면은 여기 공자가 말했다. 싹이 자라도 그 꽃이 피지 못하는 것이 있고 꽃이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있다. 자활 공자님 모든 그 이 뭐랄까 논어 사서에서 나오는 자활하고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자활은 대부분 다 공자 얘기예요. 공자님 말씀이 묘이 불수자 유이라 수이 부실자 유이라 묘 이게 싹이 있지만 불수자 수는 이게 꽃이 피는 이게 빼어날 수 있죠. 근데 싹이 자라서 꽃이 피지 못하는 것 싹은 컸는데 꽃이 못 펴요. 꽃이 못 피는 것이 있다. 유이라 되죠. 또 꽃은 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실자. 이 실은 열매 실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았어요? 보면은 그 곡식이 처음 나는 것을 보통 싹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꽃이 피는 것을 이제 이삭이라고 하죠. 그리고 곡식이 이제 열매를 딱 맺어야 사실은 이 그래야 의미가 있죠. 그게 열매 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싹이 나지만 꽃이 안 피는 것도 있고 꽃이 펴도 열매가 없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무릇 배우고 성취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는 것들이 이와 같으니 이 때문에 군자는 스스로 힘쓰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다 같이 하는데 끝이 우리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돈도 끝맺음을 어떻게 하느냐. 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꽃이 활짝 펴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싹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꽃이 안 피면은 그 또한 소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군자들은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게 싹이 나면은 꽃이 잘 필 수 있도록 꽃이 피면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가 왜 그렇게 잘 안 먹혀 들어가는지 안타깝습니다. 율곡도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 또 제어 얘기 나오는데 제어는 너무 좀 슬퍼요. 제어는 공자님 제자죠. 공자님 제자인데 좀 신통치 않은 제자였던 것 같아요. 공자가 쭉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어가 낮잠 자고 있어요. 딱 잠을 자는 거 이제 공자님 보셨죠. 선생님 막 강의하는데 학생이 잠자고 있어요. 참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썩은 나무는 새길 수가 없고 흙담은 손질할 수 없으니 제어를 꾸짖하여 꾸짖어서 무엇하겠는가. 이 제어가 수업 시간에 잠자는 거를 갖다가 너는 썩은 나무고 이게 흙이야 흙. 흙도 그냥 흙이 아니라 썩은 흙. 새 실수가 아니라 새 길수가. 죄송합니다. 항상 오타가네.
그 썩은 나무에는 이게 뭐랄까 그 썩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야죠 뭐. 썩은 나무에다가 뭐 무슨 뭐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역시 흙담, 담도 이게 흙담도 흙손질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참 그 우리 그 공자님도 너무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게으름, 제어를 꾸짖은 것 바로 게으름을 꾸짖은 겁니다. 게으름의 폐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게으르고 거칠고 이런 것들을 이 뭐랄까 조금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현들은 그 게으르고 거칠고 편안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어서 부지런히 노력하여 쉬지 않고 스스로 굳세게 하였으니 이것이 공자가 제어를 꾸짖은 까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제대로 안 하고 낮잠 자고 있으면 혼날만 하죠. 근데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이 불성실하게 하고 그 뭐랄까 조금 이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은 좀 혼이 나긴 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런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율곡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끝내요. 항상 그렇죠. 율곡은 신이 살피건대 군자의 학문은 성실하고 돈독해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은 무겁고 길은 멀며 임중이 도원, 임중도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군자가 갈 길이죠. 임중도원. 책임은 무겁고 길은 멀며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이니 만일 성실하고 돈독하지 않다면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이야기하기를 먼저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얻는다 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무엇인가? 그 공부가 지극하면 반드시 그 성과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미리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요 어려운 일을 겪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 그 다음 뭔가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병폐는 먼저 얻으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어렵고 힘든 거는 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다음 열매가 있잖아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거 빼고 그냥 열매만 얻으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미리 기억하여 놓고 노력은 하지 않고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증내고 게으른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배우는 사람들의 공통된 병통입니다. 이런 병통을 참 잘 이겨내야 됩니다. 먼 곳에 가는 자는 한 걸음의 목적지를 도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가까운 것부터 점차로 나가야 됩니다. 당연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밥도 한 숟갈밥도 먹기 시작해야 그 배가 그 뭐라 그러죠? 그 속담에 있죠. 뭐 한 술에 배부르랴? 그러니까 하나하나 조금씩 끊임없이 점차적으로 나가야지 한 번에 도달하려고 그러는 거는 가능성도 없지만 쓸데없는 욕심인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 오르려는 자는 단번에 뛰어오를 수 없으므로 반드시 낮은 곳으로부터 점차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너무 오르신 말씀. 이게 지금 율곡 선생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길을 잃지 않고 부지런히 차례대로 나아가 날마다 공부의 과정을 정해두고 전진할 뿐 물러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멀어도 도달하지 못할 일이 없고 아무리 높아도 오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는 저마다 즐기는 법이 있는데 배움을 즐거움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려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려진 것을 알아서 힘써 제거해야 합니다. 재밌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음악과 여자에 가려진 자는 음악과 여자를 멀리하기 힘쓸 것이며 재화의 이익에 가려진 자는 재물을 천히 여기고 덕을 귀하게 여기기에 힘써야 합니다.
치우치고 사사로운 것에 가리워진 자는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르기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람의 본성은 사실 착하고 좋지만 뭔가 가리워져서 이게 뭔가 가려져서 자신의 그런 어떤 맑은 본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이 무엇에 가려졌는가? 뭐 재물, 이익, 그 편견, 음악, 여자, 요 부분은 전 조금 동의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 율곡이 한 얘기예요. 그런 것들에 가려져서 이 덕을 귀하게 여기는 거에 힘쓰지 못합니다. 라는 거를 타파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재화나 뭐 이익이나 뭐 편벽된 마음이나 여자는 좀 이 여자라는 게 이제 음악, 여자 이런 게 사실은 이 자기의 그런 어떤 이성을 잃을 만큼 그 세욕에 빠지고 그러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덕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가려져 있는 것들을 그 근본을 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할 때 어려움과 쉬움을 헤아리지 말고 용기를 내가 힘써서 나가야 합니다. 괴로움을 힘써 삼으면서 단연코 물러서지 않으면 공부하는 상태가 처음에는 매우 험난하고 막히지만 나중에는 점차 통하여 밝아집니다. 당연하죠. 처음에는 매우 혼란하지만 나중에 점차 정리될 것이며 처음에는 매우 어렵고 막히지만 나중에는 점차 통달하여 쉬워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박하나 나중에는 맛이 점점 있게 되어 반드시 마음이 원하는 바를 채울 것을 즐거움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힘들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술에 배부르지 않죠.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처음에는 뭐 별로 이게 뭐 한두 걸음 가는 게 그 천리 갑니다. 천리 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음이 원하는 바를 가지고 그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삼아야 됩니다. 즐거움을 맛봐야 되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의 어떤 사물도 이 배움보다는 낫지 않을 것이니 어느 겨를에 바깥에 있는 것을 삼아야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고 늦출 수 있겠습니까? 안자는 그것 때문에 그만두려 해도 그만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라건대 이 점을 유념하십시오. 그러니까 율곡의 마지막 말은 항상 전하 유념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이렇게 이 율곡이 하는 이야기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다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뭐 사서, 오경, 죄다 끌어오죠. 뭐 주역에서 뭐라 그랬고, 맹자가 뭐라 그랬고, 뭐 중용에서 뭐라 그랬고, 뭐 시경, 서경 쫙 다 끌어오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또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신이 살피건대. 여기서 지금 우리 마지막 돈독장에서는 군자의 학문은 성실하고 돈독해야 합니다. 끝맺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임중도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어요. 그러니 돈독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유념하시옵소서 전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지금 수기장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장이 이제 그 수기공역 우리 계속 수기가 12장이었나요? 굉장히 많죠. 이게 그 성악지비에서 수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 지문을 할애해서 이야기합니다. 수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가장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어떤 수기의 효과, 수양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수기장이 끝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